이번 시간은 직렬병렬 회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개의 저항에 걸리는 전압, 그리고 5개의 저항에 흐르는 전류를 구하는 문제인데요. 이거는 댓글로 문의를 주신 열심히 공부하시는 어떤 학생분이 요청하셨고요.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압은요 27V 되어 있고요. R1 200옴, R2 100옴, R3 450옴, R4 360, R5 300옴 이렇게 정해져 있고요. 문의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공식을 보았는데 공식을 가지고 문제를 풀기가 너무 어렵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그래요. 이거를 공식으로만 다 풀 수는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전압 분배가 어떻게 일어나고 그 다음에 어디가 직렬이고 어디가 병렬이며 전류 흐름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인지한 상태에서 그때 비로소 그 공식을 적용할 수 있거든요. 그 공식은 그걸 이해한 다음에 공식을 바르게 썼을 때 이 문제를 잘 풀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먼저 첫 번째 공부할 것은 어디가 직렬, 어디가 병렬, 그리고 전류 흐름 어떻게 되는지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로를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왜냐면 좀 이해가 편해지는 회로가 있거든요. 27V가 있고요. 전류가 이렇게 흐르잖아요. 우리가 물에 흔히들 비유를 하는데 뭐 정확한 비유가 아니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회로를 이해하는 데는 전류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는 아주 좋은 비유 같아요. 똑같이 한번 물로 비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7V가 뭐 산 정상이라고 하고요. 이 아래쪽 이쪽은 이제 그라운드 쪽, 마이너스 쪽이라고 할게요. 자, 그쪽까지 물이 흐르는 거예요. 산에서 물이 내려오는데 여기서 내려오다가 목적지는 아래쪽이죠. 그 내려오는 길에 가다 보니까 두 갈래 길을 만난 거예요. R1길, R2길을 만났죠. 그래서 R1과 R2길로 물이 갈라집니다. R1 전류가 갈라져요. R2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R1은요 목적지에 도착해 버렸어요. 자, 목적지에 도착을 해버린 거예요. 얘는 그냥 쭉 이렇게 오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R2는요 더 다른 저항들을 지나고 난 다음에 목적지에 도착하는 거예요. 자, 이쪽으로 와서 이쪽에 R2를 지난 전류는 I3와 R4 두 갈래 길로 또 나눠져요. 이렇게 나눠지죠. I3 그리고 R4로 나눠진 다음에 그 둘이 다시 합쳐지고 그 다음에 다시 R5를 만나서 비로소 R1과 만나게 되는 거죠. R1과 만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최종 목적지 하는 이 그라운드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회로를 그린 다음에 생각을 해보자고요. 위에서 아래로 전류가 흐른다라고 볼게요. 자, 그리고 어디가 직렬인지 어디가 병렬인지 이걸 보면 좀 쉽게 이해가 되거든요. 이걸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병렬은요 노드를 공유하고 있어야 돼요. 브랜치들이 노드를 공유하고 있는데 노드는 뭐였냐? 세 가지의 전류 패스가 같이 공유되는 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 개의 전류 패스가 있죠? 같이 공유하는 점. 여기가 노드인 거예요. 이 노드와 상응되는 노드는 어디냐면 여기죠. 노드. 그 이 두 개의 노드를 공유하는 브랜치 가지들이 어디냐면요. 이쪽과 이쪽인 거죠. 그죠? 얘와 R1과 이쪽과 얘만 공유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는 어떻게 여기와 이 노드 사이는 이 전체가 있는 거지 얘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R2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R1과 R2는 병렬이다 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말을 해야 되냐면 병렬인데 R1과 요 전체가 병렬이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또 다른 노드가 보이는데 대충 이렇게 갈라지는 게 병렬이라는 건 알고 있잖아요. 여기도 보면 R3와 R4가 병렬이라는 게 보여요. 왜냐면 여기 노드와 이 노드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죠. R3, R4는 또 병렬인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자, R3와 R4를 이 병렬을 우리가 RA라고 가상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명칭을 정해 볼게요. 그러면 이쪽 브랜치는 R1밖에 없고 이쪽 브랜치는 R2와 이 R3와 R4의 병렬인 RA와 R5 이 세 개의 저항이 이쪽 브랜치에는 직렬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어서 나란히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R2, RA, R5는 이쪽 브랜치의
직렬이다 라는 거예요. 자, 병렬과 직렬에서 전압의 특성이 있었는데, 병렬은 이 브랜치들이 전압을 모두 동일하게 갖는다 라는 게 특성이 있었고요. 자, 그럼 무슨 말이냐면, 이쪽 브랜치와 이쪽 브랜치, 병렬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요 브랜치,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둘 다 27V를 갖는다는 거예요. 자, 여기만 그런 게 아니죠. 이쪽 부분 전체니까 이 전체에 27V가 갖는다는 거예요. 근데 공교롭게도 여기는 R1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VR1은 27V를 다 갖는 걸 알게 될 수 있어요. 자, VR1 27V 우리가 알고 있겠네요. 앞으로 구할 게 VR2, i3, VR4, VR5 요거 구할 거고요. 그 다음에 IR1, IR2, IR3 요것들을 우리가 구하게 되겠죠. 자, 요거를 우리가 구하는 게 최종 목적이에요. 자, VR1은 우리가 구했고요. 그럼 VR2는 VR3, R4, R5는 여기는 R2, RA, R5가 직렬인 거죠. 이걸 다시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이쪽 브랜치만 그려보면 27V가 있는데 R2와 RA라는 녀석과 R5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직렬에서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나요? 전압 분배를 하게 되어 있죠. VR2, VRA, VR5 이렇게 전압 분배를 하게 되어 있고요. 요 썸을 하게 되면 27V가 돼야 돼요. 아시겠죠? 자, 요걸 하기 위해서는 RA를 먼저 구해야 되는데 R3와 R4의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저항을 합성 저항을 RA로 정의를 했으니까 RA는요 R3와 R4의 병렬이고, 요걸 계산하기 위해서는 1 over R3 플러스 1 over R4, R3, R4는 450, 360옴이니까요 450옴, 360옴 역수, 토탈 역수를 하게 되면 200옴이 되네요. 그래서 RA는 200옴이래요. 200옴. 여기는 200옴. R2는 얼마인가요? 100옴. R5는 300옴.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이 전압 분배를 우리가 이용해서 구해야 되는데, 전압 분배 공식. 이 다음에 이걸 이해한 다음에 우리가 공식을 적용하는 거예요. VR2는요. R2 전체에 걸리는 전체 저항 분의 해당 저항 곱하기 볼테이지 소스 이렇게 되겠어요. 근데 여기서 전체 저항은요, 요 전체 저항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면 요 브랜치에서 나눠 먹는 거기 때문에 이 브랜치에서의 토탈 저항인 거예요. 이 저항은 요거가 직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모두 더하면 되고요. R2 같은 경우는 100옴 나누기 600옴 곱하기 27V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곱하기 27 4.5V가 되겠네요. VR2는 4.5V 우리가 구할 수 있겠어요. 자, 구했고요. 자, 예상해 보건데요. 저항의 크기에 따라서 비례하게 전압 강화가 생기기 때문에 VRA는요 저항값이 2배니까 9V로 예상할 수 있는데 한번 풀어볼게요. 자, VRA는요 RA가 200V고 200옴에 600옴으로 나눠준 다음에 27V를 하게 되면 200 나누기 600 곱하기 27 9V 되죠? 이렇게 2배가 나오게 됩니다. 자, VR2 우리가 구했어요. 4.5V. 그런데 우리가 VRA를 구했지 R3, R4를 구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뜻하는 게 뭐냐면 이 VRA가 9V라는 거예요. 근데 이 VRA는 알고 보면 R3, R4가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병렬에서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다고요? 각 브랜치가 같은 전압을 가지고 있다. R3와 R4는 둘 다 9V, 9V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9V, 9V 갖게 되고요. R5 마저 계산해 보면 VR5 300옴 600옴 나눠주고 27V 하게 되면 반이니까 13.5V가 나오겠네요. 자, 잘 계산됐는지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는 kilo
전압 법칙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두 더해보면 27V가 나온지를 확인하면 되겠죠? 아이고, 제 곱하기를 눌렀죠? 더하기 9 더하기 13.5 27V 나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계산 잘 되었고요. 그럼 전압을 다 알고 각 저항이 정해져 있으면 전류 당연히 구할 수 있죠. IR1은요, 오메 법칙 있죠? I는 V over R, 요걸로 구할 수 있는데, 이 오메 법칙은요, 그 각 저항에 따라서 이거를 구해주는 거예요. 이 전압이 어떤 전압이냐? VR1에 우리 IR1 구하고 있잖아요. R1에 걸리는 전압과 그 다음에 저항은 R1, 이렇게 이 공식을 통해서 우리가 구할 수가 있어요. 여기 VR5 13.5V였고요. 자, 이렇게 계산하면 VR1은 27V였고 R1 밸류는 200ohm이었잖아요. 그러면 27 나누기 200 135 밀리앰프가 되겠네요. 자, IR2 우리가 V over R이라 그랬는데 R2에 관해서 정리해야 되니까 R2 이렇게 넣을 수 있겠죠? VR2 얼마였죠? VR2 4.5V였고요. 나누기 R2는 100ohm이었습니다. 그러면은 45mA가 되겠네요. 자, 예상해 보겠는데요. 여기 45mA가 지난다는 거 생각해 보셨나요? 물이 나눠졌어요. 50 나눠졌다고 칠게요. 100에서 출발해서 50 나눠졌는데, 그러면 여기를 들어온 게 갑자기 뒤로 갈 수는 없잖아요. 위에서 아래로만 갈 수 있죠. 50이 지나오면 R2를 지난다고 가정하면 그 다음에 또 나눠지니까 50, 20, 30 이렇게 나눠질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럼 20, 30 나눠진 다음에 두 개가 합쳐져서 다시 50이 돼서 R5를 지나는 거죠. 자, 무슨 얘기냐면 일로 한번 들어온 거는 그냥 끝까지 가는 거예요. 자, R2 50을 지났으면요, R5도 당연히 50을 지나게 될 거예요. 단 R3와 R4는 50을 나눠 먹기 때문에 다를 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R2, R5 둘 다 같은 전류를 가집니다. 그래서 얘도 계산 이따가 하겠지만 45mA가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R3, R4 볼게요. IR3는요 VR3 over R3가 될 거고요. R3는 9V 9 나누기 450 20mA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9 나누기 360 그래서 25. IR4는 VR4 나누기 R4 해서 25mA가 나왔고, IR5는 VR5 over R5 할 거니까요. VR5 13.5 나누기 300 45mA 나오죠.